가장 나쁜 건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대선 앞두고 지금 이준석 대표 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뭐 전열을 정비해야 될 시점에 그걸 와해시키고 있는 거니까 개혁신당이 뭐 그래도 주목도 받고 아 개혁신당도 공간이 좀 열릴 거다. 양쪽이 저렇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득표를 할 거다. 조금 득표를 하면 그걸 기반으로 지방선거나 총선도 우리가 뭘 좀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보이던 차에 지금 벌어진 일이니까 글쎄요. 허은하 대표가 또 억울한 게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원들의 당심이나 뭐 원래 뭐 거의 구성도 그렇겠지만 좀 싸늘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시기가 빨라지니까요. 각 당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빨라지면서 막 내홍도 생기고 하는데 개혁신당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갑자기 개혁신당도 허은하 대표랑 이준석 의원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 의원 측근이죠. 김철근 대표를 경질하는 등의 뭐 문제였는데 이게 단순한 경질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결국에는 대선을 향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된 거는 뭐 김철근 총장하고 허은하 대표 거기가 사실은 김철근 의원이 원래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운 분이고 이렇게는 알려져 있지만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그 전당대회를 보면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허은하 김철근 조가 사실은 이기인 최고위원 그 당대표 경쟁자죠. 거기랑 이렇게 맞서기에서 이제 한 편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또 올라가 보면 총선에서 이기인 김철근 두 분은 비례대표 가지고 조금 갈등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은하, 김철근 두 분의 그 연합이랄까 동맹이랄까 이런 게 된 건데. 생겼죠. 예. 근데 지금 뭐 내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경질했는지, 뭐 당원 단결했는데 저는 뭐 그것이 진짜 본질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 개혁신당이 사실은 이 대선이 먼저 오지 않았으면 존립도 할 수 있게 지방선거까지 과연 존립할 수 있느냐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지지율이 지금 뭐 총선 때는 기대 좀 모았지만 지금 허은하 대표 체제에서 뭐 2, 3%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이 먼저 온 거는 뜻하지 않은 기회인데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내가 나이 만 40세가 돼야 되니까 1월 말 이후에 대선이 확정되면 출마할 수 있으니까 그럼 출마하겠다. 개혁신당이 지금 전략적 자산이 이준석밖에 없는데 이 전략 자산이 대통령 선거를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집중해야 되는 시점에 그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합참의장이나 국방부장에서 해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나 동력이나 명분이나 타이밍이 중요한데 세력은 허은하 의원이 저 개혁신당에서 세력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가장 나쁜 건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대선 앞두고 지금 이준석 대표 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뭐 전열을 정비해야 될 시점에 그걸 와해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 타이밍이 안 좋고 그래서 뭐 명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원 당규를 일방적으로 사무총장이 바꾸려고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긴 한데 네,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허은하 대표가 저는 한동훈 대표 때도 마찬가지.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거는 윤석열이 없었으면 가능했겠냐. 그 검사가, 젊은 검사를, 사실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발탁했고, 그리고 대통령 돼서는 법무부 장관을 앉히고,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힘으로 한 거지만, 적어도 이 과정은, 윤석열이란 존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듯이, 허은하 대표가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준석이라는 그 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 만드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해서 당대표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준석을 도왔던 뭐 의리라든가 이런 걸로 평가받은 건데 약간 독립선언처럼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 동의 안 한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자 해제. 예, 결자 해제하라 뭐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어떤 그 정치 세력으로 말하면 개파의 보수인데 거기 핵심 중에 한 분이 해임이 됐는데 반응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래서 그래서 결자 해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공은 이제 허은하 대표한테 이제
넘어가 있는데 글쎄요. 허은하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타이밍이 아까 안 좋, 지금 대선 국면인데 대선 국면에서 개혁신당이 뭐 그래도 주목도 받고 개혁신당도 공간이 좀 열릴 거다. 양쪽이 저렇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득표를 할 거다. 조금 득표를 하면 그걸 기반으로 지방선거나 총선도 우리가 뭘 좀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보이던 차에 지금 벌어진 일이니까 글쎄요. 허은하 대표가 또 억울한 게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원들의 당심이나 뭐 원래 뭐 거의 구성도 그렇겠지만 좀 싸늘할 것 같습니다. 허은하 대표가 조금 더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의 갈등의 원인이 서로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허은하 대표 쪽에서는 우리는 원치 않는데 이준석 대표가 대선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라고 허은하 대표 쪽에서는 주장하고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합당을 원하는 건 허은하 대표 쪽이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얘기는 저는 이준석 대표 의원님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7년이 주도하고 있고 다 내쫓은 사람들이 지금 주류인 정당인데 그 정당에 왜 가겠어요. 거기 지금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혁신형 비대위를 했던 김종인, 이준석 체제는 지금 흔적도 안 남아 있다니까요. 그렇죠. 거기.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나 있지만 거의 흔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혁신형 비대위를 얘기했던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만들어졌던 뭐 안철수나 유승민 이런 분들이 하나가 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똘똘 뭉쳐 있는 분들은 이준석을 내쫓은 분들이고 지금 당원들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길 왜 가겠습니까? 아마 본인 자리도 이미 다 치워놓은 상태일 텐데. 뭐, 그러면 이제 합당은 알겠습니다. 합당이 될 리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